안녕하세요. 10강 개념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9강이 어렵다는 말이 많았었는데 저는 10강이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이 배울 때 좀 뭉뚱그려 배우는 부분이 좀 많고 또 개념적으로도 그냥 통합해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10강 내용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외부 은하, 은하의 분류 보겠습니다. 허블의 은하 분류 체계 중요합니다. 이 타원 은하에서 렌즈형 은하, 정상 나선 은하, 막대 나선 은하, 불규칙 은하까지 나누게 되는데 볼게요. 이 은하의 종류, 이 타원 은하는 이 제로부터 이 7까지 구분하는데 이 7로 갈수록 이 되게 편평해지죠. 얘를 편평도로 합니다. 편평도를 계산을 하는데 이 장반경 긴 반지름 A, 짧은 반지름을 B라 할 때 A분의 A-B를 편평도로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 0은 편평도가 0인 거고요. 이 1은 편평도가 0.1인 거고 이 7은 편평도가 0.7인 겁니다. 요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잘 다루지 않죠. 자, 나선 은하. 은하일까 나선팔로 되어 있고요. 나선팔에는 젊은 별들과 성운이 모여있고 중심부에는 중앙 팽대부라고 하는 밀도가 큰 부분이 있다. 막대가 있냐에 따라 막대 나선, 정상 나선을 나누고요. 이것들은 다 알 거예요. 나선팔이 감긴 정도와 은하에게 상대적인 크기에 따라 소문자 ABC가 붙게 됩니다. 나선팔이 팽팽하게 감겨있고 중심액이 큰 게 스몰 a, 나선팔이 느슨하고 중심액이 작은 게 스몰 c 쪽입니다. 잘 알아두시고, 불규칙 은하는 규칙적인 모양을 보이지 않거나 비대칭적인 은하로 성간물질과 젊은 별들이 많이 분포합니다. 그래서 불규칙 은하랑 비슷한, 이 물질이 비슷한 걸 따지자면 나선 은하가 타원 은하보다 더 불규칙 은하에 가깝다고 얘기할 수 있고요. 우주에는 우리가 직접 보이는 거에는 불규칙 은하가 많지 않지만 실제 보이는 게 아닌 실제 우주에 있는 은하의 양을 따지면 불규칙 은하가 훨씬 많습니다. 이런 것들 알아두시는 거 되게 중요하고요. 자, 은하의 종류, 요 내용들 잘 읽어두시길 바랍니다. 넘어갈게요. 자, 이제 특이 은하가 있습니다. 특이 은하는 전파 은하, K사, 세이퍼트 은하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교과서에 따라서 세 개를 다 다루지 않는 교과서도 있습니다. 하지만 수능 특강에 다 나오기 때문에 이 세 개를 다 알아두셔야 되고요. 첫 번째, 전파 은하 보겠습니다. 강한 전파를 방출하고요. 관측하는 방향에 따라 중심부가 뚜렷한 전파원으로 보이거나 Z로 연결된 로브가 중심의 양쪽에 대칭으로 나타내는 모습이 관측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로브가 이렇게 있고 중심부가 이렇게 있고 Z가 이렇게 뻗어나가는 게 Z고요. 요게 이제 로브잖아요. 요런 형태가 보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만약에 요 방향 요 방향으로 봤다면 Z 이런 식으로 보인다는 거죠. Z가 안 보이고 이게 중심부고 여기 겉에 보이는 로브가 뭐 이런 식으로 중심부가 뚜렷한 전파원 이런 식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보이는 시선 방향에 따라 Z가 안 보일 수 있다는 게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공간적인 개념이 정확히 이해가 돼야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보면 이걸 어딨죠? 자. 이걸 요 평면에 투영시켜 본다라고 생각하면 이게 팍 찌부되면서 가운데 중심부 위주의 전파원이 보일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전파 하나의 Z와 로브의 일부 영역에서는 강한 X선도 방출하는데 이건 블랙홀 때문이다 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K사, 수많은 별들로 이루어진 은하지만 너무 멀리 있어 하나의 별로 보입니다. 별이 아니라는 거죠. 너무 멀리 있는 게 핵심입니다. 너무 멀리 있기 때문에 이 적색 편의가 매우 크게 나타납니다. 뒤에 적색 편의 후퇴 속도 얘기 나오죠. 빛의 속도의 0.1에서 0.82배 굉장히 멀리 있다는 얘기입니다.
매우 먼 거리에서 빠른 속도로 멀어지고 있다는 것이고, 매우 먼 거리에 있다는 건 우주 생성 초기에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 K사를 연구하면 과거의 우주를 연구할 수 있다는 얘기가 지문에 나올 수 있습니다. 태양계 정도의 크기지만 에너지는 보통 은하의 수백 배라는 것. 이렇게 작은 공간에서 많은 양의 에너지를 방출한다는 것으로 보아 질량이 매우 큰 블랙홀이 있을 거라고 추정한다. 전파 은하, K사, 세이퍼트 은하 모두 중심부에 블랙홀이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블랙홀 얘기 나오면 맞다고 얘기해주면 되고요. 자, 세이퍼트 은하. 핵이 다른 부분보다 상대적으로 밝고요. 가스운이 매우 빠르게 움직이고 있어 스펙트럼에서 넓은 방출선이 관측됩니다. 이게 좀 어려운 내용인데, 방출선 선폭이 증가되는 이유, 다양한 요인들이 있는데 그 부분은 대학 과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냥 세이퍼트 은하는 넓은 방출선이 스펙트럼에서 관측된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됩니다. 대부분 나선 은하로 관측이 되고요. 자, 여기서 넓은 방출선의 의미를 알아두셔야겠죠. 여기 요런 것들이 방출선들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뾰족하게 나타나야 되는 게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게 넓은 방출선이라는 겁니다. 이 의미를 정확히 알아야지 이 용어만 넓은 방출선 말만 하다가 그게 뭔지 못 찾으면 안 되겠죠. 방출선이 뾰족한 부분, 요 선폭이 넓다라는 게 넓은 방출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문제 보면서 같이 나중에 다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돌 은하라는 것들은 이제 서로 가까이 있는 은하는 큰 인력이 작용해서 충돌합니다. 40억 년 후에 안드로메다 은하가 충돌할 것으로 추정을 한다고 해요. 그런데 여기서 은하가 충돌할 때 별들은 충돌 안 합니다. 하지만 거대한 분자운들이 충돌하면서 많은 별들이 탄생할 수 있다.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아래 내용, 허블 법칙과 우주론. 이 외부 은하의 스펙트럼 관측을 통해서 적색 편의를 알 수가 있는데, 이 V는 C 곱하기 람다분의 델타 람다라는 공식 반드시 외워두셔야 됩니다. 후퇴 속도는 이 광속 곱하기 원래 파장분의 파장 변화량이죠. 파장 변화량 이용해서 후퇴 속도 구하는 공식으로 문제 풀게 될 겁니다. 기출문제에도 굉장히 많죠. 그 다음 허블 법칙 V는 HR, 속도는 후퇴 속도는 허블 상수 곱하기 거리입니다. 이때 허블 법칙이 얘기한 요 공식은 등속 팽창에서만 적용이 됩니다. 등속 팽창에서 적용이 됩니다. 이 부분을 잘 알아두세요. 등속 팽창이 아닌 경우에 허블 법칙 적용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 V는 HR 공식을 요리조리 만지면요. V를 R로 나눈 게 H라는 게 됐는데, 이때 V는 속도잖아요. 단위가 km/s고 이거를 다시 거리로 나누게 되는데 이걸 메가파섹으로 나누게 됩니다. 이게 허블 상수의 단위가 됩니다. km/s per 메가파섹이라는 게 허블 상수의 단위가 되는데, 이때 이 허블 상수의 역수를 취하게 되면요. 근데 요거를 좀 정리를 해볼게요. 번분수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형태를 정리를 해보면 시간 곱하기 메가파섹분의 킬로미터고 이게 h가 되는데요. 이거를 h분의 1을 만들게 되면 킬로미터분의 세컨드 곱하기 메가파섹이 되죠. 근데 이때 메가파섹이라는 것도 결국엔 거리의 단위고요. 킬로미터도 거리의 단위이기 때문에 약분이 됩니다. 약분이 되면서 뭐 메가파섹 쪽에 숫자가 굉장히 큰 숫자가 남긴 하겠죠. 그런데 어찌됐건 얘는 상수고 단위인 이 세컨드만 남게 돼서 h분의 1은 세컨드라는 단위, 즉 시간의 단위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주의 나이는 t는 v분의 r. 자, 이건 어디서 나온 거냐면 거리를 속력으로 나눈 거죠.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거든요. 여기서 나온 겁니다. 이 v분의 r 하고 아까 v는 hr 했으니까 딱딱 집어넣어서 나온 게 h분의 1이라는 공식이고요. 그래서 이 h분의 1이 왜 t라는 단위가 나오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킬로미터와 메가파섹은 상수 빼고 단위는 약분이 가능합니다. 이제 이렇게 추정한 우주의 나이가 약 138억 년이다. 이거 알아두시면 돼요. 그냥 이거 뭐 외울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 관측 가능한 우주의 크기는 우주의 크기가 이 우주의 나이가 빛의 속도로 팽창했을 때 그것까지밖에 어차피 관측이 안 되기 때문에 h분의 1에다가 빛의 속도 c를 곱한 h분의 c가 관측 가능한 우주의 크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갑자기 이게 물리같이 느껴지실 텐데 지구과학은 원래 물리가 맞습니다. 특히 이 천문 쪽은 완전히 천체 물리학이라는 말이 있어요. 물리예요, 물리. 근데 이거를 지구과학 속에 쉽게 집어넣은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물리적인 느낌이 나는 게 정상이에요. 이 자료 모든 교과서에 실려 있습니다. 이 후퇴속도를 이용한 우주 팽창을 본 스펙트럼 관측을 통해서 후퇴속도 구하고 우주 팽창 보여주는 이 자료들 어떻게 해석하는지 이해하셔야 됩니다. 교과서를 잘 읽어보세요. 빅뱅 우주론 다 아시죠? 대폭발이 일어나서 현재와 같은 우주가 생성되었다. 일단 빅뱅 우주론과 반대로 정상 우주론. 자, 여기서 이 표 외워두시면 아주 좋겠죠. 우주는 둘 다 팽창합니다. 근데 질량은 빅뱅 우주론은 일정하고 정상 우주론은 증가해요. 질량은 일정한데 우주가 커지기 때문에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잖아요. 빅뱅 우주론에서 질량은 그대로, 부피가 커지니까 밀도는 감소. 정상 우주론에서는 부피가 커지는 만큼 질량이 커지기 때문에 밀도가 일정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온도는 밀도가 감소하니까 우주 온도도 감소한다. 정상 우주론은 밀도가 일정하니까 온도도 일정하다라고 유지합니다. 일정하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 특징 살펴보시고요. 빅뱅 우주론의 증거 보겠습니다.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약 3대1이다 라는 빅뱅 우주론의 근거. 그러니까 말이 좀 어렵게 되어 있는데요. 빅뱅 우주론에 따르면 계산을 했을 때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약 3대1 정도가 돼야 된다라는 게 빅뱅 우주론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관측했을 때 약 3대1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맞다는 겁니다. 내용들 잘 보시고요.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3대1인 거지 수소와 헬륨의 개수비가 3대1은 아닙니다. 헬륨이 수소보다 질량이 4배 크기 때문에 수소와 헬륨의 개수비는 12대1이라고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만약에 너무 치사하게 문제를 그렇게 낸다면 말이죠. 지금까지는 다 질량비로 얘기를 했는데 혹시 모르죠. 개수비로 혹은 비슷한 다른 말로 질량비가 아닌 말이 나올 수 있다는 걸 생각해 두셔야 됩니다. 다음 우주 배경 복사입니다. 하나 넘어왔네요. 우주 배경 복사. 우주는 초기에 매우 뜨거운 상태였기 때문에 원자핵과 전자가 결합하지 않은 불투명한 우주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빅뱅 후에 38만 년이 지나면서 우주가 식어서 원자핵과 전자가 결합한 원자 형태가 만들어져요. 이때 전자가 원자핵과 결합했기 때문에 우주가 투명해지면서 복사와 물질이 분리되고 복사가 우주를 자유롭게 진행하기 시작하게 되는데 이때의 우주를 투명한 우주라고 하며 이때 나간 복사가 우주 배경 복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38만 년 빅뱅 이후에 38만 년이 지났을 때 우주 온도가 약 3000 켈빈일 때의 빛이 바로 우주 배경 복사고요. 지금은 우주가 팽창을 해서 온도가 낮아지고 파장이 길어진 약 2.7 켈빈 정도의 복사로 관측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때 미국의 펜저스와 윌슨이 약 7.3cm의 파장 전파를 발견했는데 이게 빅뱅 우주론에서 예상한 우주 배경 복사임이 밝혀집니다.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빈의 변이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빈의 변이 법칙.
이 파장은, 자, 이 빈의 변이 법칙, 이 람다는 뭐 t분의 약 뭐 2900 마이크로미터로 할게요. 여기다 이제 켈빈이 곱해져야 이게 없어지겠죠. 요런 이제 공식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대입을 해보시면요, 현재 2.7 켈빈이라는데 2.7 켈빈 넣으면 란다는 2.7분의 2900 마이크로미터 켈빈 없어졌으니까, 그럼 약 1000 정도 1000 마이크로미터 정도가 됩니다. 이때 1000 마이크로미터라는 거는 그 마이크로미터라는 게 10의 마이너스 6승미터거든요. 마이크로미터가. 그러면 1000 마이크로미터라는 건 10의 3승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미터, 즉 10의 마이너스 3승미터고, 1미터는 100cm고 1000mm예요. 그러니까 10의 마이너스 3승미터는 1mm란 얘기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뭘 볼 수 있냐면, 약 1mm에서 최대 세기를 갖는다. 뭐가? 우주 배경 복사가.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1mm에서. 그래서 이 그래프 보시면요, 파장 0cm도 아니고 0.1, 약 1mm, 여기서 1mm보다 약간 컸죠. 우리가 이거 지금 약간 날려서 그렇지, 여기서 최대 복사 에너지 갖는 거 보이죠. 그런데 왜 7.3cm가 나오냐? 이게 7.3cm가 최대 세기를 갖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냥 처음 측정한 게 여기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이걸 괜히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괜히 뭐 혼자 꽈가지고 난리가 나는데, 아니에요. 이거 그냥 그때 발견한 거고요. 이거 대입해보시면 그래프처럼 나옵니다. 이 플랑크 곡선이 예쁘게 그래프처럼 나옵니다. 이 부분이 잘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하면 그냥 모르셔도 돼요. 이 부분은 이 7.3cm에 대해 의문을 갖는 학생들을 위해서 따로 놓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빈의 변이 법칙 넣어보면 7.3이 안 나오는데, 그건 왜 그런 거냐? 그냥 7.3은 처음 측정한 거지 최대로 측정한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빅뱅 우주론의 문제점 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평탄성 문제. 두 번째, 지평선 문제. 세 번째, 자기 홀극 문제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가 나오냐? 지평선만 나옵니다. 대부분. 왜냐? 자, 평탄성 문제. 우주는 완벽할 정도로 평탄한데 빅뱅 우주론에서는 이유를 설명 못해요. 자기 홀극 문제. 자기 홀극이 있어야 되는데 안 보여요. 지평선 문제. 지평선은 좀 왜 자주 나오냐면, 과거에 정보 교환이 있었다는 건데 빛이 이동할 수 있는 시간보다 우주의 나이가 더 적기 때문에 설명하지 못한다. 이게 무슨 말이지? 좀 어려운 말이거든요. 이제 뒤에 이제 그 팽창 인플레이션 이론에서 이 빅뱅 우주론의 문제점을 해결하게 되는데, 그걸 보시면 왜 지평선 문제에서만 문제가 나오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일단 자, 이 설명을 볼게요. 왜 어떻게 해결했는지. 자, 우주가 전체적으로는 공류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주 초기에 급격히 팽창해서 공간의 크기가 매우 커지게 되면 관측되는 우주 영역은 평탄하게 보인다. 읽어보시면 뭔 소리지?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게 맞아요.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게 뭔 소리지?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얘로 문제를 낼 방법이 없어요. 그 다음 자기 홀극 문제. 급격히 팽창해서 자기 홀극의 밀도가 관측 가능량 미만으로 희박해졌다. 그러니까 있는데 이제 안 보일 수밖에 없어 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우주가 너무 커져서 있긴 있는데 이제는 안 보이는 수밖에 없어. 안 보이는 게 사실 맞을지도 몰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설명이 일반인들이 들었을 때 가 되는 거예요. 뭐라고? 그래서 얘로는 이제 문제를 낼 이유가 없어요. 왜냐면 그냥 그렇게 설명했다가 끝이니까. 두 번째인 이 지평선 문제가 왜 문제 나오냐면, 얘는 우주가 급팽창하였기 때문에 계속 그 얘기 나오는데 그 전을 다시 얘기해요. 팽창이 일어나기 전에 가까이 있었던 두 지역은 서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보의 교환. 정보 교환이라는 말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빛이 닿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서로 빛이 오가는 게 정보 교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파트에서 말하는 정보 교환이라는 게 컴퓨터로
메신저를 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빛이 닿는다는 게 정보 교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우주가 급팽창했다라는 거는 다르게 생각하면 예전에는 굉장히 조금했을 때 이미 정보 교환이 다 일어났고 그 다음에 팽창했기 때문에 지금은 빛이 안 닿는다 해도 예전에 이미 교환 다 된 거라서 아무 문제 없어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이게 문제로 낼 소지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출을 보시면 대부분이 다 지평선 문제 관련이에요. 이 부분을 보셔야 돼요. 또 이 급팽창이 뭐 또 빅뱅 이후 38만 년 이거 헷갈리신 분이 있는데 얘는 우주 배경 복사고요. 빅뱅은 굉장히 짧은 시간에 일어납니다. 1초 이전에 10의 마이너스 30승이랑 10의 마이너스 40승 초 사이에 일어나요. 정말 짧은 시간에 정말 우주가 많이 커지는 급팽창이라는 거죠. 급팽창이 뭔지를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가속팽창이 나옵니다. 가속팽창이 왜 나왔냐? 자, 1A형 초신성을 외부나의 거리로 측정하는 도구로 활용하면서 더 멀리 측정하게 될 수가 있게 됐어요. 1A형 초신성이라는 거는 백색 외성이 주변의 별로부터 보통 동반성인 거성의 물질을 끌어들이면서 백색 외성의 한계 질량을 넘어가거든요. 그 한계 질량을 이제 1.44라고 하는데 그 태양 질량의 1.44배 정도를 넘어서는 순간 붕괴합니다. 이걸 이제 찬드라세카르 한계라 하는데 인도의 과학자, 인도 맞나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이 찬드라세카르라는 천문학자가 발견을 해서 이 노벨상도 받았어요. 굉장히 최근 얘기예요. 이 1.44배를 넘어서면 초신성이 됩니다. 펑 하면서 바로 붕괴를 해버려요. 그래서 원래 초신성이 아니었는데 초신성 폭발을 하는 거죠. 이런 걸 1A형 초신성 폭발이라 해요. 근데 얘는 항상 일정한 질량인 1.44배에서 폭발하기 때문에 절대 등급이 일정하고 따라서 거리 측정에 이용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주를 구성하는 물질의 인력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주의 팽창 속도는 감소할 거라 예상을 했어요, 과학자들이. 그런데 실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우주 팽창 속도가 점점 증가한 거예요. 그래서 물음표가 찍힌 거죠. 감소해야 되는데 얼마나 감소하는지를 본 건데 증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볼까를 한 게 아니라 과학자들이 얼마나 감소하는지 한번 재보자 했는데 얼마나 감소하는 문제가 아니라 증가를 했다는 거죠. 팽창 속도가. 이 팽창 속도가 대체 왜 증가했을까? 이 증가한 이유를 우리가 암흑 에너지라는 개념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를 배울 때 암흑물질을 배우게 되는데 전자기파로 관측되지 않아 중력을 이용한 방법으로 존재를 측정합니다. 첫 번째로는 바로 중력 렌즈 현상을 이용해서 암흑물질을 확인하고요. 두 번째로는 은하의 회전속도 곡선을 이용해서 암흑물질을 찾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예측되는 속도랑 관측되는 속도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G2로 넘어간 케플러 법칙에 의해서 은하의 중심에서 속도가 빨라야 되고 멀어질수록 느려져야 되는데 실제로 보니까 느려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느려지지 않았다는 건 뭐냐면 은하 중심부 바깥쪽에도 질량이 존재한다는 얘기거든요. 그 질량을 우리가 전자기파로는 관측할 수 없으니까 얘를 Dark Matter, 암흑물질이라고 설명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는 눈에 보이진 않지만 물질이기 때문에 인력이 작용합니다. 그 부분을 알아두셔야 돼요. 중력, 인력이 작용해요. 근데 암흑에너지는 우주를 팽창시키는 어떤 에너지가 없다면 팽창 속도가 감소해야 되는데 증가했잖아요. 그걸 왜 증가한다? 암흑에너지 때문에 증가한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암흑에너지가 어디서 왔는지 몰라요. 어디서 왔는지 뭐 때문에 왔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실제 관측 결과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암흑에너지라는 게 있고 우주에 널리 퍼져 있어 청력으로 작용해 우주를 가속 팽창시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최신 자료는 보통 물질과 암흑물질, 암흑에너지가 모두 고려한 모델과 유사하다. 따라서 현재 우주는 암흑에너지가 있다. 그런데 얼마나 있냐? 68.3%. 대부분이 암흑에너지. 그 다음이 암흑물질. 보통 물질은 5%도 안 된다. 이게 현재 우주의 구성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 부분이
우주의 구성까지고요. 이어서 뒤에 여러 우주 단계들을 살펴볼게요. 이 10단원이 굉장히 내용이 깁니다. 개념에 설명할 부분이 너무 많아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잘 알아두셔야 돼요. 이어서 우주의 미래 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굉장히 고개념을 많이 갖고 있는 부분이어서 다루려고 합니다. 자, 임계 밀도와 이 평탄 우주, 열린 우주, 닫힌 우주에 대해서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계 밀도라는 건 평탄 우주의 밀도예요. 그래서 우주의 밀도가 임계 밀도와 같으면 평탄 우주고요. 임계 밀도보다 크면 닫힌 우주, 임계 밀도보다 작으면 열린 우주가 됩니다. 그때 이 열린 우주의 곡률은 마이너스, 닫힌 건 플러스, 평탄은 0이라고 하고 모형으론 다음과 같이 나타납니다. 이 말을 이해하면 돼요. 우주의 밀도가 임계 밀도보다 크냐 작냐로 구분하는 게 평탄, 열린, 닫힌 우주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 평탄, 열린, 닫힌 우주는 가속 팽창, 감속 팽창과는 전혀 다른 개념의 얘기입니다. 이거 갖고 오지 마세요. 열린 우주는 가속 팽창하지 않나요? 닫힌 건 감속 팽창하지 않나요?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 우주에서는 가속 팽창 우주, 감속 팽창 우주를 따로 나누지를 않았어요. 아예 나누질 않았어요. 모든 이 모형들은 다 감속 팽창 우주였어요. 우주의 팽창 속도는 줄어야만 했어요. 왜냐하면 암흑 에너지라는 걸 생각을 안 한 모형이기 때문에. 근데 그 뒤에 나와 있는 우리 최신 모형은 암흑 에너지를 고려한 모형이기 때문에 아예 다른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우주의 미래 모형에 따른 팽창 속도를 보면요. 최근 관측 자료를 근거로 현재 우주는 평탄하지만 팽창 속도가 점점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 있어서 이것은 trọng力으로 작용하는 암흑 에너지 때문이고 팽창 속도가 증가하니까 가속 팽창 우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자, 현재 우주는 평탄하지만 가속 팽창 우주라고 얘기를 하죠. 자, 이 평탄하지만 해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되냐? 자, 우주의 밀도는 임계 밀도와 같다. 이게 끝이고요. 자, 가속 팽창 우주에서는 뭘 해야 되냐? 팽창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왜? 암흑 에너지 때문에. 이게 끝이라고요. 여기에 따로따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때 우주의 밀도라는 거는 무슨 밀도를 얘기하냐면 암흑 에너지 밀도 더하기 암흑 물질 밀도 더하기 보통 물질 밀도의 개념입니다. 모든 걸 싹 다 더한 게 우주의 밀도 개념이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현재 우주는 가속 팽창 우주이면서 평탄하다는 게 요런 의미입니다. 평탄하다, 우주 밀도와 임계 밀도는 그냥 같다. 그게 끝이에요. 같다. 그런데 팽창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아시겠죠? 자, 현재 우주는 최근에 관측한 결과를 분석해서 팽창 속도가 점점 증가하는 가속 팽창 우주임이 밝혀졌어요. 또한 우주의 크기가 0이 되는 점이 대폭발이 일어난 시점이므로 이 점까지의 시간으로 우주의 나이를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주의 나이는 가속 팽창 우주 모형으로 추정한 값이 암흑 에너지를 고려하지 않은 평탄 우주 모형으로 추정한 값보다 많다는 얘기예요. 자, 무슨 말이냐? 우주의 크기 0이 되는 점이라는 건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우주의 나이,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우주의 나이,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우주의 나이예요. 즉 무슨 말이냐?
가속 팽창 우주가 우주 나이가 제일 많고 암흑 에너지를 고려하지 않은 평탄 우주가 우주 나이가 제일 적다는 얘기입니다. 이 개념은 가속 팽창 우주라는 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되는 게 가속 팽창 우주랑 팽창 속도가 큰 우주랑 다른 말입니다. 가속 팽창이라는 거는 점점 팽창 속도가 빨라지는 거지 지금 팽창 속도가 빠르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팽창 속도가 일정할 때, 그러니까 팽창 속도가 어떠한 값이라고 할 때 현재 팽창 속도가 V라는 값을 가질 때 가속 팽창 우주는 과거에는 V보다 작은 속도로 팽창을 했을 거고요. 감속 팽창 우주를 해볼게요. 감속 팽창 우주도 현재 V로 팽창할 때 과거에는 V보다 빠르게 팽창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현재만한 우주의 크기가 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가속 팽창 우주가 더 길어요. 감속 팽창 우주보다. 현재 팽창 속도가 같다고 할 때.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빨라져 오면서 지금 속도가 된 애랑 느려져 오면서 지금 속도가 된 애랑 더 많이 팽창한, 그러니까 짧은 시간에 우주가 더 커진 우주는 감속 팽창 우주라는 거예요. 가속 팽창이라는 이름에서 팽창 속도가 크다라는 느낌을 받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가속 팽창 우주는 팽창 속도가 앞으로 빨라지는 거지 예전에 빨랐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예전엔 느렸다는 거죠. 감속 팽창 우주는 예전엔 오히려 빨랐다는 거고. 그 부분을 잘 이해하셔야 이 우주의 나이 추정이랑 같이 연관지어서 올바르게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개념 설명보다도 문제를 깔끔하게 푸는 게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2점, 3점 문제 풀면서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